자, 지금부터 저희 이제 한 4, 50분간에 걸쳐서 네 분께 영화에 관한 지금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차례로 오늘 여기 왕십리시죠? 그리고 또 이제 17군데 보고 계실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찬욱입니다. 이렇게 직접 관객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그동안은 이제 뭐 언론, 배급 또 VIP 시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영화계 이제 동료들, 가족들 그런 분들 앞에서는 영화 보여드리고 인사했는데 진짜 관객들을 이제 처음 마주하게 된 거죠. 영화를 또 보셨으니까 이것저것 질문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태리 씨. 네, 안녕하세요. 저 한여 수키 역할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안녕하세요. 히데코 역을 맡은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많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판돌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 전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하는 것으로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가 이제 10번째 영화인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건 그동안에 감독님께서 시대극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시대극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부담되시기도 하고 또 기대도 가지셨을 텐데 이전 영화들에 비해서 이 영화가 이제 시대극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어떤 점에서 감독님의 영화들하고 달랐는지 임하시는 태도에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사가 많다 이거죠. 주인공이 제일 많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물론 전체 등장인물이 뭐 많은 건 아닌데 주인공이 많죠.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많은 말을 하죠. 근데 또 그 중에 잃어도 상당 부분 있고 대사를 어떻게 이제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연기하느냐, 또 마지막으로 그걸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각 단계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어렵고 신경 쓰이지만 그건 다 늘 해오던 일이었던 데 비해서 이 대사가 많다는 것은 좀 새로웠습니다. 그만큼 재밌었고 그런 영화를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독 영화 중에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대사가 많았던 영화로 이제 올드보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또 공동경비구역 JSA도 대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영화 대사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더 많죠. 그리고 JSA나 올드보이보다도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이나 이렇게 말에 뼈가 있다든가 이렇게 좀 돌려 말한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대사 말의 어떤 기교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은 편이죠. 네.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대사가 굉장히 세공이 되었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정반대의 측면도 대사들이 갖고 있고요. 하정우 씨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지금 이제 악역이죠. 악역인데요. 악역을 맡으신 게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악역으로 볼 수 있는가 해서 그 영화를 빼고 얘기하면 사실상 추격자 이후에 최초의 악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한 8년만 아닙니까? 근데 악역을 하시면 악역을 하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정반대로 즐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셨고 또 이 영화에서 악역을 맡을 때의 느낌은 어떤 거였는지. 즐거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즐겁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캐릭터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 스토리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백장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악인이다 선인이다라고 딱 규정짓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 악인이어도 굉장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매력이 있겠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어떠한 매력으로 사기를 칠 것인가.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참 또한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판돌이라는 이름 어떻게 나온 건가요, 감독님? 일단 제주도 출신이라서 고시라고 고시가 이제 제주도의 흔한 성이고 판돌이는 그냥 뭐 머슴의 자식답게 제일 그 평범하고 촌스럽고 아무렇게나 막 지은 그 소중한 내 새끼 하면서 지은 제 이름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준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격중에서 이제 천출이니까 신분이 좀 낮으니까 아마 그런 이름이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김민희 씨께 그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 이제 타이틀롤이기도 하시고 또 지난 몇 년간 사실 김민희 씨가 굉장히 정말 멋진 영화들 많이 찍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이전에 했던 영화들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연기일 거고 또 이전에 했던 연기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인 연기라면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양식적인 연기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데요.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받고 영화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조금 많이 다르죠. 캐릭터가 그 전작들에 비해서 좀 이미지화가 많이 돼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호기심이 갔고 이 시나리오 속에 있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인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에서 좀 기대감도 있었고요. 네, 호기심도 있었고 네,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제 김민희 씨나 하정우 씨나 조진웅 씨가 어떻게 연기할지는 우리가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요.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보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김태리라는 배우를 제대로 처음 소개받은 거지 않습니까? 김태리 씨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세팅이 사실은 그야말로 부담감 100%일 것 같은 느낌인데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있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예견했듯이 깐느까지 가게 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오디션을 거쳐서 모두 1,500명이 응모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1,500대 1의 경쟁이 뚫었고 오디션 딱 되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김태리 씨가 뭐 수키입니다라는 걸 통보받았을 때 그걸 통보 아닌 통보를 받았을 때 눈앞에 계셨고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상하면서 좀 더 읽었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어느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이렇게 상상을 하실 텐데 이 장면을 연기하는 나를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네. 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전들이 있는 그런 1부, 2부, 3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중간다리 부분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작 소설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이제 제일 놀란 거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각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라는 그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 국내에서도 참 많이 팔렸는데 그 책의 가장 큰 강점이 그 반전의 연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세보니까 그 소설에 큰 반전이 4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반전으로 유명한 소설을 각본으로 원작으로 삼으시고 그 4개 중에 3개를 날리셨어요. 첫 반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반전들을 다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걸 다 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원작에서 사실은 그 반전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건데 그 반전을 다 날리고 오히려 또 다른 반전을 새로 만들어 넣으셨죠. 근데 소설 보면 맨 뒤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지금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두 여성이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때 나한테 제대로만 이야기했더라면 우리가 젠틀맨을 서로 속일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한탄하는 대사가 딱 한 줄 소설에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나옵니다 소설에는. 예. 근데 아마도 이 각색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실현시켜주마라는. 아니에요. 거기 그게 뒤에 나온다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그 파국 직전에 거기까지 읽기도 훨씬 전에 책 뭐 중간도 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두 여자가 힘을 합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자면 한 편을 먹어서 그렇게 해서 저놈을 고판도를 뒤통수를 치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책을 읽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그 결과 그 이모부까지 코우즈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건 물론 나중에 이제 쓰면서 알게 생각이 난 거지만 여자 둘이 한 편이 돼서 그 백작을 사기친다라는 것은 읽는 중간에 떠올랐던 거. 그렇게 되는 이 소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소설이 그렇게 끝날 네. 줄 알았어요. 근데 소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 감독님 그렇게.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반전의 연수를 기대할 텐데 그 외에 그런 걸 다 없애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다른 뭐 강력한 게 이 영화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감독님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새로 만들어 넣은 부분이 그런 거죠. 백작은 두 여자를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자기가 조종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그것이 난 참 너무 후련하고 아주 내가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또 저희가 또 생중계되는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틸 사진을 7장을 제가 골라와서 이 장면들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한번 질문을 진행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 장면부터 먼저 그러면 띄우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옆에 이제 뭐 그 대사까지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김민희 씨가 이제 옷발 좋은 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20년 전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20년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아역하실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무려 25벌의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떠올랐던 것은 사실은 화양연화에서 그 치파오를 수십 벌을 갈아입고 나온 장만옥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원 없이 옷을 입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옷들을 입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이 중에서 혹시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혹시 내신 게 있으신지. 김민희 씨.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촬영하는 기쁨이 있었죠. 예, 처음이었고 시대극도 처음이었고 그런 드레스나 기모노 같은 것들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기분 좋았던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의상이나 헤어는 그 스태프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테스트도 많이 거쳤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제 의견이 좀 반영이 되고 그랬겠죠.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좀
특색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예뻤는데 초록색 드레스가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까지 시스루로 돼 있고 이렇게 등 쪽에는 이렇게 검정색 단추가 쭉 이렇게 등뼈를 따라서 있는데 그게 좀 묘하게 다른 아름다움을 주는 옷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인은 결코 벗고 입을 수가 없는 옷이죠. 하녀가 반드시 있어야 네, 되는 혼자 입을 옷이고 수는 없는 네, 자기의 옷이었어요. 계급을 네. 과시하는 옷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의상일 텐데요. 그게 그 뒤에 단추가 녹색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미니 양은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등도 안 보이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드레스하고 똑같은 녹색 단추고 저도 그 옷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일 좋았기 때문에 벽에 걸어놓은 초상화도 그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린 그렇군요. 거고 네. 그게 그 앞에서 봐도 예쁘지만 뒤에서 보면은 그냥 시스루니까 맨살인 것 같거든요. 등 파진 부분이.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단추가 붙어 있으니까 맨살에 단추가 박힌 것 같이 무슨 척추를 따라서 꽂아놓은 것처럼 핀을 네. 꽂아놓은 것처럼 좀 언뜻 보면 징그럽기 수도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게 이 히데코라는 사람이 앞에서 볼 때와는 다른 뭔가를 가진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그 옷을 보고 생각해서 찍은 게 그 식당에서 냉면 먹을 때 마지막에 백작 얼굴서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히데코 뒷모습이 프레임에 들어오고 그 단추로 포커스가 싹 이동하거든요. 그런 카메라 움직임과 그 샷 구성이 그 옷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 제가 아는 가장 냉면을 맛있게 드시는 분 중에 하나가 박찬욱 감독이신데요. 그 냉면이 평양냉면인 물론이죠. 그 올드보이 때도 원래 이제 오대수가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최민식 씨 의견으로는 짜장면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군만두로 바꾸셨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냉면 설정하신 것도 역시 감독님 의견? 예, 그렇지만 그게 냉면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극 중에서 그게 아주 심야예요. 한밤중에 먹는 밤참이거든요. 네. 그래서 냉면이 본래 평양식 냉면이 원래는 밤참 음식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우즈키는 일본 옷 입고 있고 두 사람은 서양 옷 입고 그리고 수키는 한여의 한복을 입고 또 서양식 그 식당 서양식 식탁 거기서 또 한국 음식을 먹는 그런 이상한 그 구조가 있잖아요. 아무리 친일파여도 입맛은 또 그거는 또 사실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로 재밌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또 오코노미야키 같은 거 먹으면 이상하죠. 제 김태리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초반에 등장할 때 시골 출신이고 약간 그 이렇게 부유한 쪽의 출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태닝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투박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다가 둘이 이제 떠나고 나서 옷을 입혀주기 놀이하면서부터 화려하게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이제 복식에 관해서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영화 속에서 변하는 건데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옷을 입어나가는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드라마틱하게 변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희 영화가 일제 강점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계급 사회가 혼재하던 시기대였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만 갇혀 살았던 그런 아가씨의 창백한 모습과 좀 이제 바깥에서 굴러다니면서 살았던 네. 이제 수키의 그 모습을 좀 극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분장팀에서 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촬영 중에도 태닝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주근깨도 그리고 태양에 좀 그슬려서 제 옷이 그러네요. 꽤 변주를 많이 했네요.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한여복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입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히데코의 옷도 옷인데 이제 저 헤어스타일도 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제가 불경한 생각인데 저는 사실 오대수를 떠올렸습니다. 오대수 머리도 사실 옆으로 이렇게 퍼진 머리인데 그것을 가장 멋지게 이제 세공한 것 같은 머리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 머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이 헤어스타일은 어떤 의미 뭐 이거 네네 그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물론 김민희 씨 아이디어는 아니죠. 그 우리 송종이 네, 저는 분장, 송종희 분장 감독께서 분장이 네. 여러 가지를 보여줬고 민희 씨도 의견을 내고 저도 의견을 내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좀 고민되는 의견이 갈리는 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한번 테스트 촬영 때 다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많은 것 중에 골랐죠. 그 중에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폐기된 것도 있어요. 제가 네. 6월 10일에 출간 예정인 제 사진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같이 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2만 원. 네, 오늘 라이브톡에서 조금 더 얹으시면 하나 사실 수 있는 그런 사진집이 아니고 지금 6월 10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씨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동네에서 순진한 거 불법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하정우 씨가 대사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이 영화가 이제 촬영을 시작한 건 작년 한 6월쯤으로 제가 들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핑거 스미스를 읽을 때 사실 나머지 인물들도 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알았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떠올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핑거 스미스에 등장하는 이제 여기 그 후지와라 백작에 고판도에 해당하는 그 젠틀먼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계속 하정우 씨가 떠오르는 거예요. 좀 신기한 그런 독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작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하정우 씨가 연기한 이 인물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이지만 정이 간다는 측면입니다. 원작에서는 전혀 정이 가지 않는 인물인데 저는 그게 이제 하정우 씨의 개인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느낌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나쁜 인간을 예를 들어서 한 두 장면 정도 내 이놈 할 때 그 대사라든지 아니면 상대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슬쩍 말할 때 이 두 장면 정도에서 아니 저 인물도 좀 순정이나 진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갖게 하는데요. 그렇게 그 인물을 연기하신 거에 대해서 하정우 씨 이야기 먼저 듣고 싶네요. 일단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어디서 많이 뭔가 나와 닮은 듯 전작에서의 어떤 그림자 채취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굉장히 뻘쭘하고 굉장히 큰 단체 룸이었는데 거기서 감독님이랑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멋진 하루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네, 멋진 하루의 조병훈이라는 캐릭터가 참 인상이 남는다. 어쩌면 이 백작이라는 역할이 좀 그러한 연장선상 혹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모습, 뭐 전혀 다른 인물이지만 그래서 전 그 얘기부터 전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감독님의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아주 시작하는 어떤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프로덕션 기간 촬영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유난히 귀엽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그 귀엽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계속 귀여워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연중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촬영이 진행이 되면서 감독님께서 오케이 테이크를 고르시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유도하시고 뭘 원하시고 백작의 모습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나 방향이 전 좀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작이라고 하면 원작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아니라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백작이라는 인물은 왠지 뭔가 다 아메리칸 그 사이코 크리스찬 베일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아메리칸 사이코요. 네.
그런 인물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사기꾼의 기술은 어설픔이구나. 어설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연민이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무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그 독해 장면에서 처음 히데코를 만났을 때부터가 바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부터 끝까지 코우즈키와 그 지하에서 만나는 데까지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어떤 담배가 타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느낌 같은 그런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 이제 남자가 벗을 때 상의는 안 벗고 하의만 벗죠. 뭐 박쥐도 그렇고 이제 이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요. 하정우 씨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지겨우신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많지만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하정우 씨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 영화에서 물복숭아까지 드세요. 근데 감독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이 도색 영화에서 물복숭아를 먹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시나리오도 있고 현장에서 오늘은 물복숭아를 먹는다라고 하실 때 막 이렇게 튀잖아요, 심지어. 그런 거 할 때 이거 먹으면 또 사람들이 먹방 얘기할 텐데 이러면서 싫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어차피 또 먹방이구나 신난다 한번 놀려보자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셨습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우려는 지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삭제된 장면인데도 그 바게트를 먹는 장면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쓴 마당에 찾아서까지 어떤 그런 거를 하는 마당에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부담감, 불편함은 느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냥 맛있게 먹을 뿐. 네, 그냥 그게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바로 먹는 연기라고 뱉어야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이거를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더 과감하게 더 맛있게 음식에 집중해서 섭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한 신을 맞닥뜨렸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민식 씨가 올드보이에서 최고의 연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그 낙지신이었으면 어땠을까 하정우 씨라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다음 장면을 세 번째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좀 제가 부탁드린 장면이라서 대사가 없는데요. 이 골무 장면입니다. 골무로 이제 일을 가는 장면인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라스트의 보름달 뜨는 장면, 망망대해 장면하고 이 장면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제가 이제 이 장면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뭐 영화 속에서 이제 저 책들 같은 게 이렇게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항상 그 고우츠키는 자기 그 조카 딸에게 장갑 같은 걸 끼게 되는데 그 장갑을 벗은 그 맨손으로 더군다나 저렇게 항상 그 입이나 손 같은 건 항상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백작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히데코 입장에서는 입으로는 낭독을 해주고 손으로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손을 저렇게 오로지 두 사람의 사랑과 그 욕망에 대한 도구로 써서 입을 벌리고 거기다 골무를 이렇게 해줄 때 더군다나 이제 이때 두 배우께서 이제 굉장히 그 눈빛 같은 걸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잠깐 움찔움찔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배드신이나 러브신이나 특히 이 장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두 사람에 대해서 저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배드신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그런 장면에서 대사를 연기했을 때 그 대사를 할 때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김민희 씨하고 김태리 씨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면 이 장면 찍으셨을 때 어떤 느낌 같은 거가 떠오르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장면은 좀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히데코 입장에서는 전 히데코란 인물이 한편으로 너무 가여운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랑이나 그런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따뜻하게 감싸주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었고,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랑의 감정 같은 거가 생겨났었던 네. 씬이 있기도 하고, 그런 좀 섬세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이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김태리 씨는 어떤가요? 네, 저도 역시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저 장면 찍을 때 이제 저 앞부분에 대사가 조금 있죠. 장면의 앞부분에. 그건 이제 수키의 아가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의 일환이잖아요. 백작이 온다고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또 아가씨가 이가 아프다고 해서 달려가서 이를 어루만지고 하는 거. 언제부터 수키의 진심을 보이느냐가 이 장면의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수키가 언제부터 이 속이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아가씨한테 집중하는가. 예. 굉장히 이 장면에서 전 너무 좋았던 거는 히데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가지고 정말로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 순진한 모습과 그런 건 다 진짜라는 거죠. 예. 그런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의 시작 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확실하게 둘의 아슬아슬한 감정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이가 아파서만 이렇게 눈물이 맺힌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감정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네,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마운 그런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 같은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정말 멋진 러브신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 욕망을 책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책에서 극중 뭐 고판돌처럼 잘못 배운 케이스들인데 그리고 또 이제 욕망을 충족하는 것도 굉장히 비틀린 방식으로 이렇게 충족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극중의 두 여성은 그들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이 사랑이 어떤 뜻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고 중간에도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직선주로를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호쾌함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러브씬을 찍을 때, 매드씬을 찍을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화나다는 건데 아주 밝게 모두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주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감독님이 이런 장면들을 찍을 때 이 매드신의 원칙은 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저 욕실에서 이 갈아주는 장면부터가 이미 이 넓은 의미의 일종의 정사 러브씬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스토커에서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연주하는 장면만큼이나 이 장면도 아름답고 흥분되고 관능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감각적으로 찍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데코의 방 침대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있고 또 마지막에 배 선실 여객선 선실에서 벌어진 장면이 있는데 그 두 장면은 조금 성격을 다르게 봤어요. 앞에 것은 보다 대화에 가까운 그런 형태, 뒤에 것은 놀이와 또 유희와 의식이랄까 축하 세리머니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난감도 사용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뭐 여자끼리라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종류의 주저 망설임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냥 그 끌리는 감정에 따라서 그대로 몸을 맡기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남자 여자와 또는 다르게 이렇게 일방적이거나 이렇게 한쪽만 더 적극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등하다는 거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
그런 것 좀 그리고 신분의 차이 또 나이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이 장면들에서만큼은 좀 서로 동등한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주로 대칭되는 구도를 많이 썼죠. 거기서 그 장난감 도구로 유희의 도구로 사용했던 구슬이 원래는 남자들이 그걸 징벌의 도구로 사용했던 건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의미도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코우즈키가 이제 어린 히데코 처음 왔을 때 벌 줄 때 쓰는 그 문진 그 구슬하고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때 쓴 구슬은 이 구리로 만든 묵직하고 속이 꽉 찬 쇳덩어리 그런 구슬이고 마지막에 사용하는 면령은 방울이죠. 구슬 형태로 생겼지만 안이 빈 은으로 만든 방울이고 근데 그 형태가 비슷해서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혼동하기 쉽죠. 그건 의도된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학대하고 그런 폭력을 휘두를 때 사용했던 도구를 좀 완전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독해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기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 가장 신선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할 때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김민희 씨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 장면에서의 김민희 씨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 사실은 이제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놀이개처럼 이렇게 낭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들 갖고 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일본어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혼자 그 낭독할 때 여자 목소리 내면서 연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반대로 여기서는 남자 목소리를 또 김민희 씨가 연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또 전복이 있고요. 어쨌건 이 장면에서 이제 참 김민희라는 배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연기를 하실 때 어떠셨는지 어떤 마음이었고 더군다나 일본어 대사고 등등이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본어는 능숙하게 잘할 수 있었어요. 저때 네, 너무 연습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해서 그냥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연기하는 것 자체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재밌더라고요. 네,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연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그냥 좀 능숙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건 준비한 게 아닌데도 그냥 손짓이나 이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현장을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1화를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아주 드러나고 내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어였다면 더 편했겠지만 한국어였다면 내가 이 언어를 정복했어라는 그런 자신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모국어니까. 근데 외국어를 완전히 정복했어라는 자신감이 여기서의 히데코의 얼굴에 정말 득의 그런 자신감으로 그 에너지가 표현이 됐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자들 좋으라고 남자들 만족시켜 주려고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폭력적인 시선을 감당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그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 손님들 하나하나 유유히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신참이 나타났네 뭐 이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씩 쥐었다 놨다 가지고 놀죠. 그 사람들이 무슨 상상을 하는지 내가 낭독하는 걸 듣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 그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채찍질하는 그때 모습도 완전히 이 역전되는 모습이에요. 그
그 갖고 노는 그 쾌감이라는 것이 이 장면이 도대체 누가 이게 이 장면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정말 뛰어난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미디라는 것이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거리감이 있어야 웃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극 중에서 이제 저 낭독에서 듣는 남자들은 저것을 당연히 네이티브 스피커로 듣지 않겠습니까? 일본어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것을 연기하는 사람은 또 이제 김민희 씨고 또 이제 관객 입장에서 그것을 자막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뜻 생겨나는 이중 삼중의 언어적인 갭 같은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하정우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하정우 씨가 이제 진짜 자신의 계획을 히데코한테 얘기하면서 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본어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그때가 바로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서 사실은 내가 종놈의 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틀 때 한국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 대사를 계속 오가게 되는데 그럴 때 각각의 언어를 말할 때 하정우 씨는 어떤 생각으로 각각 언어를 이야기하셨는지. 그렇죠. 모국어가 아니니까 거기에 말은 표현할 수는 있어도 진심을 담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백작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할 때는 이 영화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어 대사를 할 때는 그게 바로 다 백작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구분을 짓고선 했죠. 그래서 이제 내 이놈이 한국말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음 장면을 그러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둘이 지금 나가는 장면이죠. 저택을 나와서 두 사람이 떠나는 환희에 차서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좋을까 싶죠. 저는 이제 감독님이 그 각색을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달라진 게 뭘까 하는데 원작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한 10배쯤 더 늘어난 그 의미가 두 여성 간의 연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각색의 의미로 그런 것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배드신을 가질 때도 쾌락의 절정에서 두 손을 꽉 잡고 있다든지 저렇게 달아날 때도 이제 두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감독님한테 이제 이 영화의 특히 이제 마지막은 감독님은 사실 일반적으로 영화 만들 때 이렇게 라스트 씬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으셨는지 처음부터 이런 장면이나 아니면 바다 위에서 끝나는 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신 장면인 건지. 예, 책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이미 그렇게 끝날 줄 알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 화날 것 같았고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쾌락의 절정에서 영화를 끝내고 싶었어요. 두 분께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결국 뭐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보살펴주는 어떤 그런 심리들도 있을 텐데 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두 배우 간의 어떤 특별한 그런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저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뭐 특히 김민희 씨에 대해서 김태리 씨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배 영화 속에서가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촬영 현장에서요. 저는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위니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녀인 입장에서 아가씨랑 붙는 장면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그냥 옆에 있는 걸로도 저한테 너무 심적인 위안을 줬고 네. 지금 이 장면 찍을 때가 너무 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저 시간대에 해를 가장 좋아해요. 석양이 지기 전에 이제 해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때인데 이제 그 집을 나와가지고 이 드넓은 평야에서 웃음소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가늠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웃는 장면을 찍을 때였는데 언니랑 굉장히 즐겁게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그 시간대 해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었구나. 네. 달릴 때 저 두 사람 지금 모습 봐도 어린 꼬마들 같아요. 네. 그냥 벌판을 달려가면서 정말 가슴 속에서 기분 좋게 나오는 웃음이었던 것 같고 그 바람과 빛과 이런 것들이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는데 저 씬과 딱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자, 시간이 많이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준비한 사진들도 더 있는데요. 시간이 어느새 50분이 다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애초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질문을 오늘 받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안 돼서 양해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개봉 전야이 있고 내일부터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관객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각각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웅 씨까지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영화 이제 개봉하니까 주변에 좀 말씀 많이 퍼뜨려 주시고 이 영화는 유독 두 번째 보면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이 1부 끝날 때 반전을 알고 보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볼 때 그 두 여성의 특히 히데코의 연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어 대사에서 자막을 읽느라고 이 사람들 눈빛이나 이런 뭐 세트의 구석구석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보는 재미가 두 번째 확실히 더 크다고들 하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태리 씨. 네, 오늘 좀 더 긴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오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로 입소문을 많이 일파만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동네로 돌아가셔서 주위 분들한테 또 친구분들한테 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안 보신 분들은 이 스포일러를 또 막 얘기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네, 그냥 꼭 영화 잘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